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오는 목요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오늘 라이브 연결에서는 김문수 경사노 위원장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이슈기도 한데요. 저희가 노란봉투법 관련한 내용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윤 대통령이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이죠. 소위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요. 이제 본회의에서 재표결에서 이제 부결이 됐거든요. 노종관계가 다시 경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노동관계,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잘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노란봉투법 거부권 때문에 경색되지 않느냐 하는데 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좀 긍정적으로 이제 내다 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위원장님은 노란봉투법을 현대 어떤 민법의 기본을 허물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손배소는 유지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바라보시는 좀 이유가 있을까요? 그 우리나라의 민법 760조를 보면요. 1, 2, 3항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네. 민법에는 이렇게 여러 명이 공동으로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는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동배상 책임이라는 건 민법의 기본적인 원칙 760조의 1, 2, 3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거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책임 배상을 인정을 안 하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따로따로 당신은 얼마, 갑은 얼마, 을은 얼마 이걸 다 하나하나 구분해서 재판을 해라 이렇게 노란봉투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법의 원칙을 완전히 허물고 네. 노동조합만 공동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하는 이런 것은 민법 전체 위에 일반 원칙 위에 노동조합이 예외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것은 민법 원칙이 안 맞고요. 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이제 위원장님 그러면 보실 때 이 노란봉투법이 민법에 있어서 좀 위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그러니까 거죠? 민법 760조 1, 2, 3항을 위반하는 건데요. 네. 이건 뭐 제가 보는 게 아니고 모든 법학자들이 공동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노란봉투법의 2조에 사용자 범위라고 나오는데 그건 죄형 법정주의 헌법 12조죠. 헌법에 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지 않은 그 사장,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자기하고 직접 계약을 안 맺은 다른 수백 개의 하청 기업의 여러 문제를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또 법률적 책임을 져라. 그러면 현대자동차 사장이라는 사람은 뭐 어디서 어떤 소송이 들어올지 자기가 계약도 안 맺었는데 네. 책임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약 자체가 명확하고 법률 자체가 명확할 때만 책임을 지는데 계약도 안 맺은 사람을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헌법 12조와 민법 760조 다 안 맞는 겁니다. 네. 지금 지난 1일입니다. 네. 이 한국노총이 이 노란봉투법 관련한 어떤 항의의 의미로 경사노위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회의가 열리지 않은 건데요. 이 부분은 혹시 좀 관련 내용을 가지고 한국노총과 따로 얘기를 좀 대화를 나눈 게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오리가 뭐 물 밑에서 움직이다고 합니다만은 정말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대화 나누신 내용 중에 조금 이렇게 공개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공개 못할 건 없습니다만 다만 그 시점 그리고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냐 하는 이 구체적인 부분은 노총도 내부가 복잡합니다. 조합원이 네. 거의 150만에 육박하거든요. 그것도 산별도 많고 지역별도 다 이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란을 피하기 위해서 공개 안 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공개 안 할 내용도 없어요. 네. 그 저희가 일단 그 객관적으로 그냥 봤을 때 네. 한국노총이 이제 불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한국노총도 늘 집회만 하고
시위하고 네. 머리띠 두르고 뭐 윤석열 정권 심판 이런 이야기 많은 줄 아는데 실제로 한국노총은 대한민국의 건국의 주역이고요. 또 경제 기적의 주역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화의 주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노총도 누구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도 걱정하고 기업도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민주주의를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가는 이런 세력이 아닙니다. 네, 이제 뭐 물밑에서 경사노위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만이 아니라 기업과도 그렇고요. 네. 정부의 공무원들하고 그렇고 계속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5개월 만에 복원이 되는데요. 14일인 오는 목요일입니다. 첫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지난 부대표자 회의 불참 등이 악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조금 있고요. 그 일정은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네. 다만 정부에서도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렵다가 보니까 어려우면은 임금도 많이 못 올려드리고 네. 기업도 또 문 닫은 데가 많아지면은 임금 체불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경제가 좀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복원이 되면서 이 견해 차이가 큰 주제죠. 근로시간과 어떤 정년 연장 이런 노동개혁 과제들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제 뭐 타협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이제 위원장님이 보실 때 가장 먼저 좀 논의가 필요한 주제는 이거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는 특별하게 이런 게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네. 저는 이제 이 테이블을 마련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입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네. 여기에는 노동자 대표로서 한국노총이 오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대표로 경영자 총협회 경총이 오고요. 그 다음에 정부 대표로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분들이 오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드는 사람이지 제가 뭘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별로 안 하는 편입니다. 네. 일단 뭐 어떤 주제에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좀 두지 않고 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위원장님이 그런 보실 때 어떤 특정 주제에서는 좀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주제는 좀 없습니까? 논의는 뭐 모든 것이 다 순탄한 건 없습니다. 네. 순탄하면은 구태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올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나 어렵지만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전쟁 때도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물밑 교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노사정이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고 거기서 대화를 통해서 타협도 하고 또 합의도 하자 이런 뜻입니다. 네. 당장 정부가 얼마 전입니다. 이 공무원, 교원, 노동조합 어떤 전임자에게 근로시간 면제죠. 타임오프를 적용하는 시행령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부터 시행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먼저 이 타임오프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임오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이 일을 하는데도 그 정부의 공무원 같은 정부에서 또는 기업에서 네. 월급을 다 주는 겁니다. 네. 굉장히 좋죠. 노조 일을 하면서도 그 임금의 100%를 다 기업이나 정부가 주는 거니까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노조 전임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노조 전임자 같은 경우에 이 타임오프가 적용이 되면 근로 강도가 좀 이렇게 조절이 되면서 노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뭐 전부 타임오프 시간 내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는 노조 활동에만 전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부분적으로 반전임도 있고요. 네. 시간별로 뭐 회의가 있을 때 쓴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규정은 시간별로 뭐 1년에 몇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를 또 하게 될 텐데 네. 경사노위도 이제 다양한 관계자들과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타임오프에 대한 경사노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이게 공무원과 교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데요. 그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한 결단을 내려서 공무원과 교사도 정부의 국민 세금을 가지고 봉급을 주면서 노조 활동만 할 사람을 정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 숫자를 얼마 할 거냐, 어느 부서에 얼마 배분할 거냐 이 부분을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도를 좀 보다 보면 네. 타임오프제의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네. 유령 조합원이나 또 유령 어떤 조합의 설립 같은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곤 하는데 네. 이런 부분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장치나 좀 고려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바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처음으로 시행하는 회계 공시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 조합비를 얼마 내느냐 하는 것을 바로 공시를 하면서 그 조합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바로 나중에 그분이 낸 만큼의 15%를 연말 정산할 때 바로 공제를 받습니다.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네. 이게 정확한 통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공시 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번 정부의 회계공시제도가 어떤 투명화에 좀 그 기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세금 액수를 공시해 주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가 딱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정부와 여당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한 10곳 중에 9곳 정도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법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50인 미만 같으면 굉장히 이제 작은 회사인데요. 네. 이 작은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선에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도 해야 되고요. 안전장구도 해야 되지만 시설 자체를 다 고쳐줘야 안 되겠습니까? 위험 요소 있는 거는 미리 안전장치를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네. 이 숫자도 많고 또 우선에 요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대로 처벌할 경우에는 사업을 못하겠다, 손 들고 나가면 그러면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 국민 경제도 그렇지만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경영계에서는 어떤 2년 유예를 그리고 노동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반대를 그러니까 유예 반대겠죠.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차가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조율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데 모여가지고 그럼 가보자. 실제로 진짜 어려우냐? 왜 못 고치느냐? 이런 거 왜 안전하게 못하냐? 이런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노사정 간의 대화와 조사와 타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걸 그냥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고 네. 그냥 방망이 때려가지고 법을 막 시행하면 많은 현장에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기업이 문 닫겠다든지 이래서 안 되고 또 노동자가 다쳐서도 안 되고 이 상당히 딜레마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이제 일부 업종에서 연장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한 상태인데요. 노동계의 비판에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노사정 합의로 세부 사항을 좀 정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금 조율이 좀 가능할까요? 이거는 이제 제조업체 중에 예를 들면 지금 풍산금속이 있다. 네. 지금 방산업체가 잘 된다.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 있다. 그럼 물건이 많이 팔릴 때는 조금 더 많이 일을 하고 또 조용할 때는 좀 안 하고 또 여름에 빙과류 같은 거,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빙과류는 여름에 많이 팔리고 겨울에 안 팔리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다양성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무조건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그다음 더 연장하면 52시간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1년 전체 똑같더라도 약간 이렇게 융통성 있게 그 단위를 꼭 주 단위 52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어떤 경우는 2주 단위나 월 단위나 연 단위나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없느냐 일을 더 하라는 게 아니라 약간 융통성 있게 하면 안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네. 일을 더 시키자는 게 아닙니다. 그걸 조금 배분을 하자는 건데 또 한꺼번에 너무 몰아서 해버리면 건강을 해치잖아요. 그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또 주문하는 것도 또 응해줘야 되니까 굉장히 이것도 같이 노사정 간의 대화를 통해서 만나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상을 해보건대 네. 그 일부 업종에 들어가냐 마느냐 이 부분을 놓고도 조금 논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노사 간에는 다른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이 견해 차이 있는 거를 머리띠 메고 길에 나가서 막 그냥 시위한다 이걸로 해결하지 말고 네. 이렇게 테이블에서 서로 차도 마셔가면서 대화를 해가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노사가 공생하는 쪽으로 가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저희들 방침입니다. 네. 또 노동부가 이제 특수고용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의 어떤 노동 조건 보호를 위해서 표준 계약서를 조만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제 경사노위를 통해서 사회적인 대화도 주도가 되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걸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은 대리운전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여성 대리운전 기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 신용불량자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성 대리운전 기사가 밤에 늦게 취객들을 상대로 해서 대리운전을 한다는데 제가 들어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하는 분도 울고 듣는 저도 울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아무 계약이 없이 일하는 사람이 거의 뭐 3분의 2가 계약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그 계약서를 표준 계약서 같은 거 해서 하나 쓰면은 그래도 조금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할 때는 그냥 아무 계약 없이 하고 이거는 너무 인권에 대한 보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가 안 된다. 그런 점은 마땅히 해야 되는데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 거냐? 네. 너무 자세하게 또 너무 과하게 하면은 또 대리운전 자체가 시장이 줄어들잖아요. 네. 또 그냥 놔놓으면은 대리 기사들이 인권이 침해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현행법상으로는 어떤 여성 대리운전 기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계약서 쓰지 않고 진행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건 뭐 계약서는 고사하고 뭐 거의 지금 실태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이들이 어떻게 그 자기의 고리대 같은데 뭐 개인 은행 같은 데는 뭐 돈도 못 빌리니까 개인 사채 같은 데에 의해서 정말 이 궁지에 몰리는 경우 많습니다. 네. 노사정 대화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건축에서 보면 이제 기초공사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첫 만남 그리고 새로운 노동관계 형성에 있어서 좀 선제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점은 서로가 대화가 중요하다. 네.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싸울 때도 이건 대화는 해야 된다. 아니면은 결국은 양쪽 다 손해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민이 죽고 주민이 죽는데 그래서 이 노사 관계는 더더구나 노사라는 건 하나의 회사 안에서 또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반드시 이 의제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누구랑 대화하느냐? 결국 한국노총이 대한민국 대표 조직이거든요. 대표 노동 조직으로서 이 노동자 전체를 대표해서 지금 노동자 조직이 14%밖에 조직이 안 됐습니다만 네. 나머지 조직되지 않은 86%까지 다 대표를 해서 대변할 책임이 한국노총에게 있다. 그런 점에서 책임이 막중하다. 네. 저희도 그렇게 잘 생각하고 대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사노위 차원에서 네. 뭐 이번에 있을 어떤 사회적 대화에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무엇을 좀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 같은 건 좀 있을까요? 저희는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이 법치주의 노동계획이라 해서 네. 건설이나 화물연대 뭐 이런 게 많이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법치주의 노동계획을 통해서 노사 분규 계속 일수 자체가 약 절반 이하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이 분규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투쟁하지 않고 서로 간에 대화할 수 있다면 이게 최고 아니냐. 네. 그 정 안 될 때 극단적일 때는 뭐 단체 행동, 투쟁도 하고 거리도 나와야 되지만 그 전에 대화의 테이블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볼 때는 서로 간에 이 대화의 중요성, 타협의 중요성 그걸 통해서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권익과 실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 노력하고 노동조합도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위원장님 얼마 전에 이제 일본 다녀오셨잖아요. 네. 이 사회적 대화의 어떤 모범 사례로 꼽히는 일본에 다녀오셨는데 우리와 어떤 게 다른지 또는 뭐 특별하게 좀 다른 점이 있다든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본에 이제 저희들이 가서 노동조합도 랭고라고 약 700만 조합원 됩니다. 그 노동조합도 방문하고 경제단체 연합회 경단련도 방문하고 네. 후생 노동성도 방문했는데 일본에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런 노사 분규, 노사 분쟁, 노사 문제는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이야기를 해보면 노조나 노조 간부나 회사 임원들이나 다 또 정부나 전부 다 어떻게 하면은 일본 경제가 살아나느냐. 네.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이 세계 경쟁 속에서 살아나느냐 하는 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문제를 노사가 같이 또 정부도 같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 경제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출산율도 더 어렵기 때문에 일본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렇게 젊은이들이 왜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느냐, 이 심각하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이 노동조합이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사장들이나 정부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 한국 경제의 어려운 점, 이것을 제대로 좀 다루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노사정 네. 대표자 회의 잘 되기를 좀 기원을 하면서 오늘 라이브 앵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관련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